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유업계가 바이오 연료를 미래에너지원으로 점찍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발빠른 기술 개발로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여파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도 불똥이 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초복을 앞둔 삼계탕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부담에 편의점에서만 판매되는 가성비 삼계탕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도시정비 수주액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건설사들의 정비 사업 실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건설사들의 알짜 입지만을 선별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 속 바이오 연료가 미래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발빠르게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첫 소식 성나균 기자입니다. 폐 식용유 등을 가공해 생산하는 지속가능 연료 바이오 항공유. 화석연료와 비교했을 때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 선박유도 기존에 사용되던 중유와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유업계가 이 같은 바이오 연료를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대한항공, HMM의 실증 비행과 운항을 지원합니다. 제반 인프라 및 환경을 공동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HD 현대오일뱅크는 화이트 바이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대산 공장 부지에 연산 13만 톤 규모의 바이오 디젤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는 목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 콤플렉스에 바이오 항공유 생산 설비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바이오 연료의 실질적인 수요가 높지는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정유사들은 향후 탄소 중립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항공유 시장이 커나가고 있긴 하는데 아직 시장 수요가 그렇게 크다고 하긴 좀 어렵고요. 다만 앞으로 그 세계적인 바이오 항공유 시장이 확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국내 정유사들도 그에 발맞추기 위해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에 발맞춰 정유사들은 바이오 연료에 방점을 찍고 관련 기술 개발에 몰두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와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로 꼽히는 제품군에서 중국산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안정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세아 기자입니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44%, 2019년 24%에 그쳤던 점유율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전기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추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 비중이 급증하는 주된 이유는 가격 경쟁력. 최근엔 배터리 용량에서 오히려 중국산이 앞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성비를 앞세웠던 중국산이 이제는 기술력까지 갖춘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버스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라는 측면, 산업 전략화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이 고사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 시장도 중국산에 주도권을 내준 모습입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드론 업체는 평균 매출액이 약 20억 원에 불과합니다. 업체당 평균 인력은 11명 안팎에 그치고 매출 비중 역시 공공기관 의존도가 평균 6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중국산 드론의 시장 점유율이 70%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드론 기술력은 중국 등 선도국의 6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가성비까지 갖추면서 우리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뱅크런 우려까지 나왔던 새마을금고 사태에 정부가 뛰어들면서 이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핵심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우려가 다시 조명되면서 금융권 전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인 부실 부동산 PF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워진 시선은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제2금융권 PF 리스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이미 4%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연체율이 모두 2%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한 분기 만에 2배가 뛴 겁니다. 이같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PF 대출액은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조사한 12개 저축은행의 올해 3월 말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10조 1천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위험도가 더욱 높은 브릿지론이 자기 자본에서 무려 1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기의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들도 우려스러운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제2금융권 업체들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키움, 바로, OK, 웰컴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은 PF 익스포저 과중 등의 이유를 들어 줄줄이 부정적으로 조정됐습니다. 제2금융권 업체들의 신용등급 상향 건수를 하향 건수로 나눈 상하향 배율 또한 0.4배로 지난해 2.14배와 비교해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PF 부실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런 현상이 당분간은 계속 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잖아요. 계속 이런 문제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금융권은 비교적 유동성 대응력과 자본 완충력이 떨어져 PF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대환대출 플랫폼 입점에 소극적이었던 카드사들이 잇따라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경쟁에서는 1금융권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은행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가야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카드사들도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에 이어 현대카드까지 대환대출 시장에 뛰어들었고 소비자들은 플랫폼에서 3개 카드사의 카드론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카드사들도 입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카드는 올 3분기 중 카카오페이를 통해 입점 예정이며 우리카드도 올 하반기 진출을 목표로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카드사들은 당초 대환대출 플랫폼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제1금융권에 비해 금리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 지난 5월 기준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와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후 한 달간 6,700억 원가량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습니다. 이 중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환이 이뤄진 금액은 39억 원,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옮겨진 금액의 8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약 92%의 대출 이동은 은행들끼리 이루어졌습니다.
카드사들이 대환대출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건 금융당국의 적극적 참여 동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들을 향한 상생금융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다른 대출보다 용이하고 급전이 필요한 카드론 이용객들에게는 용이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입점 카드사들이 늘면 금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늘 수 있고 전용 상품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거란 긍정적인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2차전지 소재기업 에코프로의 주가가 장중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막판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96만 원대에 그치긴 했지만 장중 사상 최고가를 새롭게 쓴 모습인데요. 고평가 논란 속 이른바 밈주식이라는 증권가의 분석과 2차전지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주식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첫 거래일 11만 원에 출발한 에코프로. 오늘 장중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7개월 사이 10배 가까이 뛴 겁니다. 이로써 에코프로는 16년 만에 코스닥 시장 황제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장중 101만 5천 원까지 치솟은 에코프로는 막판 하락 전환에 96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 상승의 주역은 단연 개인 투자자입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로 1조 6천억 원을 넘게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은 비상입니다.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는 1조 2천억 원대. 자회사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고 역시 1조 2,840억 원으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연일 치솟는 주가에 결국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쇼커버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증권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증권사들의 에코프로 평균 목표 주가는 42만 5천 원. 현 주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증권사들은 에코프로는 분석의 영역을 넘어선 밈열풍에 가깝다며 지난 5월 이후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를 향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고평가 논란 속 단기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와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상승이라는 의견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5, 4,003, 70, 100 있는데요. 오늘 딱 떨어지는 숫자 100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숫자 가운데 100을 골라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조금 전에 김혜영 기자의 에코프로 리포트를 보셨을 거고요. 오늘 하루 종일 증권가에서 화두는 에코프로가 과연 장 시작과 함께 100만 원을 넘느냐, 그리고 100만 원을 넘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뭐 이런 주가 관련이었는데요. 에코프로와 공매도는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오늘 100만 원을 장중에 돌파하기도 해서 숫자 100을 가지고 왔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에코프로가 다시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연일 상승 랠리입니다. 오늘은 장 막판에 힘이 좀 빠진 모습이긴 했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보자면 900%가 조금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900%가 넘게 올라갔고요.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들이 그러면 얼마를 샀느냐? 오늘까지 올 들어서 1조 7,900억 원, 오늘까지 해서 1조 7,900억 원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에코프로를 순매수한 거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1위 종목이 단연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개인들은 무작정 이 종목을 뭐 그냥 담는 건 아니잖아요. 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번 상승에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가 지금 치고 있는 이유들이 뭐 당연히 그들도 있을 테고요. 또 개인들도 사고 있는 이유가 있고 힘싸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쇼커버링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 상승폭을 더 키운 것으로 일단은 크게 보자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매도와 이 개인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단 공매도 규모부터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지금 11조 원대까지 다시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올해 2,800억 원대였던 공매도 규모가 최근에 이달 4일 기준으로 보니까 6조 5천억 원대까지 6개월 만에 다시 2배가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공매도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잔고가. 그리고 에코프로 BM 두 개 종목에만 지금 2조 5천억 원 가까운 공매도가 몰렸습니다. 이 두 종목이 코스닥 전체 공매도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 40% 가까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두 종목이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집중을 그냥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한 매수 종목이 에코프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매도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와 주가 상승을 지금 베팅하는 개인 매수 간의 싸움이 지금 또 진행 중이고요. 이 과정에서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상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크게 보면 지금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숏 커버링은 공매도한 주식을 이제 되갚아야 되는데 되갚기 위해 매수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보통 주가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히려 올랐다는 게 좀 신기한 상황이네요. 예, 이게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어떠한 불신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들어오면 무조건 개인이 손실을 입는다. 이런 구조에 대한 것들의 편견일 수가 있거든요.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적이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또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신이 팽배한 모습들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매도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취재를 보강을 해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이 공매도 세력과 상대해서 이기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기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매도 세력의 손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부분을 조금 들어보신다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에 베팅을 하는 투자 방법을 쉽게 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주가가 내려갈 때 주식을 싸게 매입해서 주식으로 갚는 거죠. 그래서 하락분만큼의 차익을 가져가는 게 이제 공매도 투자 기법인데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앵커도 아시겠지만 영원에 이제 수렴은 하겠지만 영원이 되지는 않아요. 예. 계속해서 내려도 0.0000 1원까지는 가겠지만 영원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주식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매일매일 내려서 영원에 수렴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99,999원의 손실이 날 수 있겠죠. 그래도 돈은 1원 정도는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10만 원짜리 주식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로 간다. 그러면 손실 금액은 공매도를 쳤는데 갚아야 되는 건 40만 원인 거예요. 10만 원짜리에 손실이 나는 건 10만 원이 안 되는데 10만 원짜리를 공매도를 자칫 잘못 쳐서 손실을 입게 되면 50만 원만 가도 40만 원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실 가능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쳐도 예. 실제로 에코프로가 이런 공매도 세력과의 이 개미가 공매도와 세력을 싸움을 우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쵸. 어떻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일단은 현재 에코프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라고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밸류에이션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자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 가치가 있다, 수렴이 얼마에 한다라는 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옳지 않고 제가 그 부분까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는 하락이 예상될 때 단행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과도하게 올라 있다고 느끼거나 뭐 공매도가 들어올 때는 또 현재 상승이 옳지 않다고 느끼거나 업황 개선이 힘들다고 느껴지거나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뭐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성장성이 확연하게 보이는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에 대한 공매도가 들어와도 해당 기업과 업황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요. 기대감이 여전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건데요. 일단은 8월에 MSCI 편입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또 증권사 ETF 편입이 속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한 개 ETF가 또 출격한다. 오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금 유입에 있는 기대가 있는 가운데 최근에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3,600억 원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전환사채가 4,400억 원가량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로라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서 자금 조달이 됐다고 하니까 투심도 개선이 됐고요.
매도 물량이 좀 크지가 않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많지도 않은데 매도 물량이 적다 보니까 하방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고요. 공매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빌려서 확보한 뒤에 팔고 되사서 차익을 얻어야 되는데 빌릴 주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는 분석도 함께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커뮤니티 보시면요. 한 주 사기 운동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파는 게 아니고요.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한 주를 더 사서 지금 물량을 아예 없애버리자 시장에서 이런 운동들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니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쇼커버링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주가 상승에 가속도가 좀 붙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실제 공매도 잔고에도 좀 변화가 있나요?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잔고 수량이 지난 5월 말 기준 180만 주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 139만 주 수준이거든요. 쇼커버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대기 자금으로 분류되는 게 대차 잔고 수량인데 에코프로의 대차 잔고 수가 지난달 19일에 고점이었습니다. 472만 5천여 주였는데 현재는 448만여 주입니다. 줄어도 뭐 여전히 상당한 수치가 있다. 많이 줄긴 했는데 이렇게 보여지고요. 공매도 세력도 여전히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매 잔고도 5월 1조 원을 돌파한 이후에 1조 2천억 원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에코프로 공매 잔고가 한 3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과는 1조 2천억이니까 꽤 차이가 나잖아요. 과연 늘어난 공매 잔고가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지 줄어든다면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면서 줄어들게 될 것인지 시장에서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삼계탕 가격이 2만 원에 육박하면서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가성비 삼계탕의 매출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초복을 앞두고 닭 소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편의점에서 가성비 삼계탕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키로당 닭고기 소매 가격은 6,385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13.8% 올랐습니다.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과 함께 사료 가격이 상승하자 농가의 닭 사육 마리수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닭고기 소매가가 비싸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삼계탕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지난 5월 서울 소재 음식점의 삼계탕 가격은 평균 16,42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성비 삼계탕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 GS25와 세븐일레븐의 삼계탕 관련 제품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4배, 8배 증가했습니다. CU는 삼계탕을 비롯한 보양식의 매출이 약 2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최근에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편의점에서 간편식으로 보양식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업계에서는 보양식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프로모션들을 전개하면서 물가 안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늘어나는 간편식 수요에 발맞춰 자체 보양식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CU에서는 닭백숙, 보양 삼계탕 3개죽으로 구성한 간편식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민물장어와 훈제오리로 만든 보양식 도시락을 내놨으며 간편식 삼계탕 제품 할인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비싼 외식 물가에 간편식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초복을 시작으로 중복, 말복까지 삼계탕 간편식을 찾는 발길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도시정비 수주액을 기록했던 건설사들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됩니다. 건설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사업 발주처는 시공사 찾기를 미루는데 건설사들은 알짜 입지만을 고르다 보니 수주 실적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사업 수주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 능력 상위 10개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수주한 정비 사업은 총 8조 1,62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약 12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4조 원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액 1위 건설사는 포스코 ENC로 건설사 중 유일하게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수주액 2조 3,144억 원을 기록했는데
리모델링 부분에서만 1조 원 이상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2위는 현대건설로 1조 5,804억 원의 수주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약 6조 9천억 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이어 삼성물산 1조 1,463억 원, GS건설 1조 1,156억 원, SK에코플랜트 7,220억 원의 수주를 기록했고 DLENC, 현대엔지니어링도 각각 한 곳에서 수주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대우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은 한 건의 수주도 하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의 상반기 도시정비 수주 물량이 줄어든 이유로 지난해까지 발주 물량이 많았던 지방에서 시공사를 찾는 일이 줄어든 점을 꼽습니다. 여기에 건설사 역시 수익성을 꼼꼼히 따지며 선별적 수주에 들어간 점이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금리 인상, 건설원가 상승으로 분양성이 좋지 못한 지역에서 발주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사업성이 좋고 분양 전망이 좋은 지역의 발주는 계속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서울 압구정, 한남, 여의도 등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되는 곳에선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수주 물량은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